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려의 통치 체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고려 초기에 대해서 알아봤죠. 태조라든지 광종이라든지 성종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를 좀 봤다면 이번에는 고려가 어떤 제도 안에서 통치가 되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 통치 체제를 봐야겠죠. 중앙 통치 체제는요, 이성 육부제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발해의 삼성육부제랑 좀 비슷하다라고 느꼈을 텐데, 발해의 삼성육부제는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모방하되 독자적으로 나라 사정에 맞게 개편해서 사용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성육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가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모방했지만 고려의 실정에 맞게, 말이 꼬이네요. 실정에 맞게 개편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아니고 이성으로 바뀐 것부터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성 육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서 문화성이 있고, 그리고 상서성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성이니까 두 개의 성이 있어야겠죠. 중서문화성 같은 경우는 최고 결정기구예요. 최고 결정기구. 그리고 이 중서문화성을 구성한 높은 사람들은 제신, 그리고 낭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상서성은요, 실질적인 행정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는 육부가 있었습니다. 이성 육부니까 육부가 있었습니다. 상서성의 대표 같은 경우 보통 중서문화성에 속해 있는 관리가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중서문화성 밑에 상서성이 있었다라는 거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성 이후에 중추원이라든지 어사대라든지 삼사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요. 중추원은 뭐 하는 곳이냐? 명의 출납이라든지 군사기밀 이런 것들을 다루던 곳이었는데요. 중추원을 구성하는 그 높은 사람으로는 또 추밀과 승선이 있었습니다. 이 두 관직이 있었고요. 이 어사대 같은 경우는 감찰기구였습니다. 감찰기구. 그리고 3사는 회계를, 재정, 돈, 회계를 관리했던 곳이었고요. 그리고 이 고려가 귀족 정치를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고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익히 봤던 부분이니까 이 귀족 정치의 특징, 그리고 고려 정치만의 특별한 부분을 우리가 이 이성육부제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느냐? 이 중서문화성의 최고인 제신과 중추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이 추밀이 모여서 제추회의라는 걸 합니다. 제추회의. 근데 이 제추회의라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요한 일들을 어디서 결정을 하느냐? 도병마사와 그리고 식목도강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도병마사 같은 건 어떤 이미지인지 볼까요? 도병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군사적인 거겠죠. 고려는 외세의 침략을 굉장히 많이 겪은 나라예요. 홍건적이라든지 아니면 거란이라든지 또 원나라라든지 이런 또 외라든지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았던 곳이니까 그 침략이 있을 때마다 군사적으로 어떻게 대항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기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도병마사를 임시적으로 설치했다가 나중에는 고정이 되고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이 도병마사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식목도강 같은 경우는 맨 앞에 식 있잖아요. 즉위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어떻게 하는지 법제를 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파란색이 어디 갔지? 파란색 어디 갔지?
파란색 어디 갔지? 파란색 어디 갔지? 잠시만요. 여기 있다. 네. 미안해요. 네, 상대적으로 도병마사가 더 중요한 것들을 많이 결정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 4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아예 모르면 헷갈릴 일이 없죠. 이것만 머리에 들어갈 테니까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조금 한 사람들은 헷갈릴 수 있어요. 그 조선에도 3, 4가 있잖아요. 그쵸? 조선에도 3, 4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선 3, 4와 고려 3, 4의 특징은 뭐냐면 조선 3, 4에는 언론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고려 3, 4에는 언론 기능이 없어요. 이 두 3, 4 간의 차이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고려에서는 언론 기능을 어디서 하느냐? 요 중서문화상의 낭사랑 어사대가 구성을 해서 대간이라는 걸 구성을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언론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서경이라든지 간쟁이라든지 봉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서경이라는 건 뭐냐면요. 왕이 뭔가 지시를 내려요. 근데 서명을 안 하는 겁니다. 결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건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겠죠. 간쟁이라는 건 왕한테 가서 아니되옵니다 하고 뭐 이렇게 뭔가를 간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간쟁이고요. 봉박 같은 경우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뭐 것들이 이 일로 올라오면 봉인해버리는 겁니다. 두 개를 붙여가지고 돌려보내요. 그게 봉박입니다. 이거는 언론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 견제 기능을 이 대간에서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체제는 뭐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제추회의 그리고 중요한 거 고려의 중앙 통치 체제를 독자성이라든지 특이성을 볼 수 있는 거는 이 제추회의다. 근데 제추회의는 도병마사랑 식목도감에서 했는데 도병마사는 원래 군사적인 것만 다루다가 나라 전반적인 것을 다루기 시작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고려의 3, 4에는 회계 기능이 없다. 그럼 어디서 하냐? 대간에서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중앙을 봤으니까요. 중앙을 봤으니까 이제 지방을 봐야겠죠. 지방은 오도 양계입니다. 이 오도는요 행정적인 개념이에요. 행정적인 개념이고요. 양계는요 군사적인 개념입니다. 이 지도를 잠깐 그려볼까요? 이쪽 보세요. 여기 좁은데. 지도를 좀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하고 고려시대의 국경은 이렇게, 고려시대 국경은 이렇게죠. 근데 여기 보면 이 북쪽과 동쪽을 북계, 동계 라고 합니다. 이 북계와 동계의 특징은 뭐냐면요. 보면은 북쪽에는 북방 유목민족들을 대항해야 되는 거고요. 동쪽은 바다 건너서 외나라에 적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쪽은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침입이 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계와 동계는 군사적인 역할을 했다. 군사적인 개념의 행정기구다. 그리고 이 안에 오도가 있는 거예요. 안쪽에. 이 북계와 동계 안쪽에 오도가 있는 겁니다. 이 지도 그 교과서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오도는 오도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 주현군, 군사 주현군이 주둔하고 있고요. 여기는 주진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오도 같은 경우는 주현군 주진군은 좀 이따가 군사 때 뭐 이야기를 하고요. 잠깐 잊어주세요. 자, 오도에는
안찰사를 파견하고요. 그리고 양계에는 병마사를 파견합니다. 안쪽을 관찰하는, 뭐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니까 안찰사고요. 그 병사들을 다스리는, 병사와 말을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병마사인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다고요. 쉽게 외울 수 있게 팁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파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요. 삼경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주, 군, 현 이렇게 있는데, 이 현은 다시 한번 주현과 속현으로 나뉩니다. 주현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직접 지방관을 파견을 해요. 근데 속현 그리고 향, 부곡, 소, 이 향부곡소는 특수적인 그 특별한 지방 구역인데요. 이 속현과 향부곡소는요. 속현과 향부곡소는 향리가 다스립니다. 향리. 그 고려가 그 성종 때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했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바로 했죠. 근데 이게 지방 전국 곳곳에다가 이렇게 다 파견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각 지역에 귀족들의 세력이 워낙 강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전부 다 관료를 파견했던 건 조선시대나 가서야 좀 가능해지고요. 이 속현 그리고 향부곡소 같은 경우는 지방의 향리들이 다스리게 됩니다. 이게 주현보다 속현과 향부곡소의 규모가 더 커요. 그리고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렇게 휘어잡는 힘보다 지방, 그러니까 귀족적인 그런 힘들이, 그 분립되어 있는 그런 힘들이 더 강했다라는 것도 특징적으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통치 체제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무원들이잖아요. 이 관료들을 어떻게 선발했는지 이 과거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제도는요. 관리 선발 제도요. 관리 선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선발 제도. 방금 말했듯이 과거제에 있었고요. 이렇게 좀 나눌까요? 네, 과거제도 있었고요. 왜 이렇게 삐뚤어져 있냐. 그리고 음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음서라는 게 있었어요. 이 과거제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문과, 그리고 잡과, 승과로 나뉘게 됩니다. 음서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음서는 오품. 품은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요. 5품 이상의 관료 자녀들을 특별하게 특채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음서고요. 이 과거제 같은 경우는 광종 때 처음 실시했다라는 거 얘기했죠. 문과는 제술, 명경과로 나뉘는데요. 요거는 이제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였고요. 그리고 잡과 같은 경우 기술관, 승과 같은 경우는 승관, 스님을 선발하는 제도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모두 응시가 가능했어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었겠죠. 옛날에는 돈이 없으면 농사도 짓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생활에 뛰어들어야 되니까. 주경야독이라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좀 어려웠겠죠. 네, 요거는 공식적인 그런 게 아니니까 예, 양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특히 이 문과 같은 경우는 좌주와 문생이라는 관계가 있는데요. 네, 좌주와 문생이라는 관계를 맺어주는데, 이 좌주는요, 과거 시험을 주관했던 관리를 좌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문생이라는 건요, 그 시기에 과거에 합격한 사람을 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좌주와 문생의 관계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과거 시험을 통과한 사람과 과거를 주관한 사람을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좌주는 앞에서 문생의 출세라든지 아니면 더 그 일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도와주면서 그 문생을 앞에서 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생은 이제 좌주를 스승으로 모시고 뭐 더 나아가서는 부모와 같이 이렇게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좌주와 문생의 관계라는 게 이제 고려시대 과거제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는 건데요. 좌주와 문생의 관계,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런 관계를 맺게 해줬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선발제도로 이 정도로 마쳤고요. 그리고 하나 빼먹은 게 군사제도. 중앙 같은 경우는 2군 6위가 있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얘기했죠. 5도는 주현군이 그리고 양계는 주진군이 있었다라는 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렇게 되면 뭐가 빠졌지? 교육기관이 빠졌네요. 교육기관. 이런 관리를 선발하는 교육기관은 그러니까 이런 관리를 과거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세운 그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유교를 가르쳐야 되니까요. 그렇게 유교를 가르친 곳은 학교 국자감이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유학을 가르쳤던 곳이에요. 제가 네. 그 발해 제가 설명할 때 뭐 따로 이렇게 삼성육부 이외에는 다른 걸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 좀 비교할 수 있게 발해에 대해서 잠깐 그 특징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어사대 감찰기구가 있었잖아요. 그 발해 같은 경우 발해 같은 경우 중정대라는 게 있었고요. 감찰을 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주자감이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뭐 요거 두 가지 정도 좀 그냥 추가적으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쓰니까 괜히 더 중요한 것 같네요. 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고려에 대해서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고려의 체제 같은 경우 특히 3사가 조선의 3사와 다른 기능을 했기 때문에 보기의 오답으로 출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요거 확실하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앙은 이성 육부제였다. 군사체제는 2군 6이었다. 그리고 중성나성, 상서성, 뭐 중추원, 어서대, 3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고려 시기의 특징적인 부분이라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는 게 있었다. 도병마사는 처음에 군사적인 것을 다루다가 나라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 것까지 발전한다. 그리고 고려의 3사는 언론 기능이 없었다. 그리고 지방은 오도와 양계로 다스렸는데 지방에는 오도에는 안찰사를 파견했고 양계에는 병마사를 파견했다. 그리고 주군현이 주현과 속현으로 나뉘는데 주현보다 그 향리가 다스리는 속현의 규모가 더 컸다. 그 이유는 고려는 호족들이 세운 나라이고 호족들이 그 권력을 잡고 있던 나라이고 지방까지 전부 다 통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관리들은 과거제와 음서를 통해서 선발했다. 과거제는 문과, 작과, 수과 이런 것이 있고 음서는 5품 이상의 관료의 자녀들을 특채한 것이다. 특히 문과에서는 좌주와 문생이라는 관계를 맺어주었다. 그리고 이런 그 유교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서 국자감이라는 게 있었다. 그러면 오늘 것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본인이 이제 생각하면서 적어보시고요. 생각이 안 나는 부분들은 이렇게 요거 보면서 적어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통치체제는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